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 듣기를 즐기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아직이에요. 사실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 안 되었네요.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내리기가 몇 배는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뒤 작은 광고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열정과 패기를 무기 삼아 아무리 업무가 많고 힘들었어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은 물론이고 월급까지 쥐꼬리만큼 오르니 몸과 마음이 점차 축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돈 벌려고 일하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억울하고 힘든 날들이 이어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 일을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또 이 업계가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다들 아름아름 알다 보니까 소문도 빨리 돌고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래저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감자탕집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제 나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업의 나이가 어디 있고 귀천이 어디 있냐 싶지만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어렵기에 왠지 감자탕집 창업이 그렇게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선 왜 감자탕집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망해도 젊었을 때 망해봐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 5년 만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감자탕집을 열었네요. 처음에 한 반년 동안은 어지간히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팔릴지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부터가 일이더라고요. 한동안 정말이지 마이너스이거나 본전치기인 장사만 했지요. 사실 제가 회사를 박차고 나와 장사를 한다는 건 이미 제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여기서 관두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소리나 들을 게 뻔했고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망할 때 망하더라도 되는 데까진 버텨보자라는 심정으로 자의반 타의반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되더라고요. 이웃들 사이에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여는 집, 게다가 맛도 좋고 가격도 싼 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가게 확장까지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 사람들이 제 노력을 경시하더군요. 하지만 부모님도 그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노후 생활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월세랑 관리비 모두 꼬박꼬박 제때 드렸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입자들보다 적어도 마음은 편했겠지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날로 먹으며 장사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자탕집을 차리고 3년이 되었을 무렵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가게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께서 주선하신 자리였지요. 손님들 눈에는 제가 성실하고 싹싹한 참한 아가씨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정말 괜찮은 남자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셨고 부모님도 그런 손님에게 싫다 소리는 차마 못하시겠다며 저더러 만나보기라도 하라셨습니다. 그 손님이 워낙 마당발인 걸 알았기에 솔직히 장사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저희 부모님 거란 사실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아마 남편도 이런저런 계산을 했었기에 저에게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그때는 제가 연애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들이댄 건지는 전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연애라고 해봤자 대학교 1학년 때 2살 많은 오빠를 6개월 남짓 사귄 게 전부였으니까요. 이 세상을, 남자를, 사람을 너무 몰랐던 제 불찰이지요. 남편은 절 좋아한다,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 온갖 달콤한 가머니설로 저를 꿰어냈습니다. 그 말을 믿었고 지금도 그때만큼은 진심이었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연애하는 동안 둘이 엇비슷하게 지출을 하며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남편의 재정 상황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 회사가 월급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구태여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았기도 하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오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었고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시부모님께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거든요. 살고 계시는 집은 전세였는데 그나마도 다음 계약 때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며 몹시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지요. 남편은 그 집에서 시부모님, 그리고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신우와 다 같이 살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 아버님께서 건물 관리 일을 하시며 한 달에 200 정도를 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이 한 달에 50에서 70 정도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태드려야 하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 밖에 남편이 모아둔 돈이 6천 정도 있었지만 그것도 뭐 시댁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신우등록금이라든가 한마디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재정 상황을 알고도 파혼을 하지 않았던 건 돈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연애하는 동안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깍듯하고 동시에 살가웠으니까 단지 돈이 좀 없다는 이유로 헤어짐을 생각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습들은 남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지 못한 많은 면들이 있었더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하나둘씩 눈치를 채게 되었고요. 결혼식을 올리고도 처음 한 달 동안은 둘이 같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해서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이거저거 빼고 겨우 3천만 원을 들고 왔으니 제가 7천을 들고 왔음에도 이래저래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감자탕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친정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선 당신들이 감자탕집이 있는 그 건물로 이사를 가시겠다며 이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셨어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건물은 4층짜리로 1층은 상가로 2층부터 4층까지는 가정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층에는 원래 제 감자탕집과 다른 가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제가 확장하면서 터버린 상황이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층마다 2개씩 집이 있었는데 거실 없는 투룸짜리입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당신들이 그곳에 가서 살 테니 저더러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라는 말씀이셨고요. 정말 말도 안 될 일이지요.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 계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결국 부모님과 이런저런 실랑이 끝에 제가 그 투룸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보증금도 안 받으시고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믿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을 때 남편이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와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돈을 얼마 못 가져와서 저희 부모님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게 자존심이 상해서 저러나 체면이 안 서서 저러나 아니면 죄송스러워서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양보를 해주신다 하셨으면 감사히 받는 게 예의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께서 어디 살든 크게 상관이 없으신 모양이라며 그러면 자기 가족은 4명이고 저희 가족은 3명이니까 양쪽 집이 바꿔 살아도 되지 않았겠냐입니다. 솔직히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머리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고, 정말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그냥 해본 소리라는데,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그냥 해본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에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거지. 그래도 그때는 결혼한 지 2달도 안 되었을 때고 남편도 바로 납작 엎드렸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의 환멸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죽어라 일을 하면 뭐하냐고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으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회사 생활이란 게 원래 다 치사하고 더러운 거다. 좀만 참아라. 그러면서도 남편은 접대 회식은 꼬박꼬박 잘도 가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이렇게라도 가야 눈도장 찍고 승진해서 저 호강시켜줄 거 아니냐입니다. 접대 회식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툭하면 싸구려 향수 냄새에 쩔어오질 않나.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질 않나.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승진은커녕 연봉 협상도 똑바로 못하던걸요. 그래도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본인 아니겠어요? 한 번도 받아오는 월급에 대해서 남편이 하는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불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지난해부터 회사를 때려쳐야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자꾸 회사 때려친다는 소리를 하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관두고 뭐 하고 싶은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가 하는 감자탕집을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곤란한 이야기였지요. 이미 오랫동안 같이 손발을 맞춰온 이모님이 계시기도 했고 사실 남편이 할 만한 일은 딱히 없거든요. 저는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는 네가 사장이니까 네가 원할 때마다 쉬고 출퇴근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입니다. 아침 9시면 기계처럼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하는 게 누군 좋아서 하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억울한 거예요. 막말로 회사로 출근하는 거야. 출근만 하면 되잖아요. 어찌됐건 8시간, 9시간 채우면 월급은 주니까요. 장사는 해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밑준비해야지, 뒷정리해야지, 이것만 벌써 2~3시간은 그냥 잡아먹습니다. 하긴 제가 지금 뭐 장사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려고 사연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남편에게 지금 당장 감자탕집에 당신이 할 만한 일도 딱히 없고 남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 좋은 거 같지 않다. 회사를 관두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대신 뭘 할지 고민하고 정해놓고 관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너무하답니다. 너도 회사 생활 적응 못해서 관두고 지금 장사하는 거면서 자기는 왜 못 관두게 하냐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지금 그냥 관두면 생활비는 어떻게 줄 거냐고 했어요. 솔직히 돈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남편 자존심도 그렇고. 그런데 도무지 남편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사실 남편이 생활비라고 가져와봤자 시댁에 들어가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거기에 남편 자동차 할부금에 보험에 이런 거 저런 거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을 다 제외하고 나면 실상 제 손에 남는 건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 씀씀이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번 돈도 생활비로 들어가고요. 장담컨대 제 돈이 남편 돈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지는 않을걸요? 결국 남편은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관두겠답니다. X 같아도 참고 다니겠다고요. 그리고는 한 달 가까이 정말 툴툴거리며 입을 대빨 내밀고 다니더군요. 아니, 회사 다니는 게 뭐 저 좋으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뭘 저리 유생가 싶어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혼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꼴 보기 싫고 또 안 보이면 불쌍하고. 하지만 기어이 2달을 못 버티고 인간이 지 마음대로 사표를 쓰고 왔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회사에만 가면 숨도 못 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어질어질 하다나요. 이러다 자기가 죽어도 좋겠냐며 제가 별말도 안 했는데 먼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미 관두고 왔다는데 타박을 해서 뭐 하겠어요. 저도 속에선 천불이 올라왔지만 알겠다고 어쩌겠냐고 앞으로 뭐 할지나 빨리 고민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관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런저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싶었지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생각지도 못한 감자탕집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저에게 언제까지 네 남편 남의 밑에서 일하게 할 거냐며 이참에 이모님도 그렇고 서빙해 주시는 분들도 다 내보내고 당신이랑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다 같이 해보자 하셨어요. 제 감자탕집을 가족 비즈니스로 키우자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어머님이나 신우가 뭘 하실 수 있냐니까 카운터 보고 서빙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랍니다. 남편더러 당신은 뭘 할 거냐니까 자기가 회계를 맡겠대요. 장부 정리 같은 걸 한다나요. 그러면 주방은 누가 하냐니까 저더러 하랍니다. 음식점은 원래 주인이 바뀌면 맛이 바뀌어서 안 된다며 주방은 제가 지키는 게 맞는 거라나요. 제가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감자탕집 일이 하고 싶으면 내일부터 파 다듬고 마늘 다듬고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라 했습니다. 어머님도 나오셔서 이모님께 김치 담고 깍두기 담고 하는 거 배우시라고 했어요.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세 사람 다 설거지부터 서빙까지 1년 동안 해보고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이야기해보자고 했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지난번에 보니까 니네 엄마는 카운터 보고 있더만 당신은 주방 아줌마 취급하는 거냐며 저더러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제가 병원을 가야 하거나 일이 있을 땐 친정 어머니가 가게를 봐주신 일이 종종 있어요. 기껏해야 한두 시간이니 당연히 카운터를 봐주시지. 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까지 저더러 진짜 치사빤스라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밑바닥부턴 못한답니다. 어차피 자기 가게 될 건데 왜 자기가 그런 고생을 해야 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게 왜 당신 가게가 되냐니까 말이 헛나왔다면서 자기 말은 제 가게가 자기 가게다. 부부 사이에 니 거 내 거가 어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자꾸 선 그으면 저랑 못 산답니다. 곤란하다나요? 아무리 홧김이라도 그렇지 어디 어머님하고 신우다 있는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나 싶더라고요. 내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건 안중에도 없구나 생각이 드니까 저도 순간 속된 말로 꼭지가 돈다고 그러죠.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당신 말 잘했다고 나도 당신 성질 부리고 변덕 부리는 거 더는 못 받아주겠다고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처럼 또 납작 엎드리기라도 했으면 저도 적당히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도 꼴에 지네 가족 앞이라고 기가 살았더군요. 똥개도 지 집에선 먹고 들어간다더니 저더러 후회 안 하냐입니다. 후회는 개뿔 막상 이혼 이야기를 내뱉고 나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후련하던걸요.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 말이 소송으로 가든 협의로 가든 저에게 불리할 건 없다더군요. 그렇게 원하는 대답을 듣고 한껏 가벼워진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자고 일어난 모습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만나고 온 걸 알았는지 자긴 이혼하기 싫다대요. 홧김에 가진 것도 없는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내뱉은 말이라나요. 그러면서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산 자기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며 저더러 책임지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생쇼 그만하라고요. 이후로는 뭐 한동안 지저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양쪽 어른들까지 알게 되셨으니 정말 쌍욕만 안 했지 오만 소리가 오고 간 건 기본이었고요. 아마 시댁 쪽에서도 변호사를 알아보긴 했던 모양입니다.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전부 다 여기 세세하게 적지는 못했지만
소송으로 가면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깟 돈 몇 푼 더 받자고 소송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기는 싫더라고요. 그마저도 인생의 낭비 같았고 이 인간이랑 더 이상 얽히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 없이 협의 이혼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더는 남자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하네요. 당분간은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서 보란 듯이 돈이나 벌려고요. 남편이 이직을 하건 어쩌건 제 알바도 아니고 궁금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나저나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감자탕집에 식사하시러 와주세요. 꼭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